그날 밤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한밤중에 약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 급한 환자가 아니고서야 이 시각에 찾아올 리 없다. 촛불을 켜고 문을 여는 순간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녀는 비에 젖은 채 내 앞에 무너져 내렸다. 흐트러진 머리, 창백한 얼굴, 그리고 피 묻은 치마포. 춘향. 나는 그녀를 알고 있었다. 한양에서 모르는 이가 없는 기생 춘향. 아름다움과 재주로 이름난 여인. 하지만 지금 내 앞에 그녀는 초라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의녀님,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젖은 옷을 벗기고 따뜻한 차를 내왔다. 맥을 짚었다. 똑각, 똑각, 똑각. 빠르고 불규칙한 맥. 그러나 그 안에서 느껴지는 또 다른 생명. 석 달은 되었구려. 춘향은 고개를 떨구었다.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요? 내 물음에 그녀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촛불만이 흔들리고 빗소리만이 방안을 채웠다. 그리고 마침내 저도 모릅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기생이라면 수많은 남자를 상대하니 아버지를 모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춘향의 눈빛은 달랐다. 의녀님.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에게는 두 남자가 있습니다. 두 남자? 예, 저는 두 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사랑. 기생이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그 말을 춘향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한 분은 이 고을의 사또님이십니다. 권세가 높으시고 절 아껴주시는 분. 또 한 분은 궁궐의 내권 어른이십니다. 권력은 없으나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분. 나는 숨을 멈췄다. 사또, 내관. 하나는 기혼 양반, 하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 두 분 모두와 같은 시기에. 춘향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그래서 이 아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것은 단순한 인신이 아니었다. 이 비밀이 새어나가면 사또의 관직론 물론 춘향의 목숨, 그리고 그 내관의 운명까지 모두가 위태로워질 일이었다. 의녀님. 춘향이 내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를 지울 수도 낳을 수도 없는 제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진정하시오. 일단 오늘 밤은 여기서 쉬시오. 춘향을 뒷안의 작은 방에 눕혔다. 그리고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다. 나는 약방의녀 월향. 병을 고치고 약을 짓고 때로는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될 비밀을 지키는 자. 그날 밤 나는 알았다. 이것이 내가 지금껏 마주한 것 중 가장 위험하고 가장 슬프고 가장 복잡한 사연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일 뿐이었다. 이야기는 6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춘향, 한양 최고의 기생. 가야금을 타면 새들이 날아들고 춤을 추면 바람이 멈춘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이 입에 올린 것은 그녀의 마음이었다. 춘향은
아무에게나 몸을 허락하지 않는다더라. 제물로는 움직이지 않고 진심으로만 움직인다던데. 기생으로서는 어리석은 일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춘향이었다. 그런 춘향에게 두 남자가 나타났다. 먼저 다가온 것은 사또였다. 봄날 기방에 들린 사또는 춘향의 가야금 소리에 넋을 잃었다. 그날 밤부터 매일같이 찾아왔다. 춘향, 그대만 있으면 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소. 비단과 은장도 화려한 비녀를 선물했다. 권세 있는 양반의 총에 춘향의 몸값이 치솟았고 기방 주인은 기뻐했다. 하지만 춘향은 알고 있었다. 사또에게는 본처가 있다는 것을, 어린 자식들이 있다는 것을, 자신은 그저 바람기 많은 양반의 놀이터일 뿐이라는 것을. 그래도 사또는 전령적이었다. 그녀를 안을 때면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다. 당신은 내 것이요, 춘향. 소유욕. 하지만 그 안에도 애정은 있었다. 그리고 석 달 후 우연한 만남이 있었다. 한강면을 거닐던 춘향은 넘어진 남자를 발견했다. 궁궐의 관복을 입은 내관이었다. 괜찮으십니까? 춘향이 부축하자 내관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기생 아니시오? 예, 춘향이라 하옵니다. 내관은 얼굴을 붉혔다. 궁궐 내관이 기생을 마주하니 채통이 서지 않는 일이었다. 하지만 춘향은 웃으며 말했다. 다친 사람 앞에 신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날 춘향은 내관의 상처를 씻겨주고 약을 발라주었다. 고맙소이다. 내관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가 다시 찾아왔다. 그날의 은혜를 갚고자. 하지만 그것은 핑계였다. 내관은 춘향에게 끌렸고 춘향 역시 그를 거부하지 않았다. 사또와는 다른 남자였다. 내관은 조심스러웠다. 화려한 선물 대신 손수 실을 건넸다. 거친 손길 대신 따뜻한 말을 건넸다. 춘향, 그대는 이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운 사람이요. 춘향은 혼란스러웠다. 사또는 전령을 주었다. 내관은 위로를 주었다. 사또는 몸을 원했고 내관은 마음을 원했다. 나는 두 분 모두에게 끌린다. 기생이 사랑을 논하다니 어리석은 일이었다. 하지만 춘향은 자신도 모르게 두 남자 모두를 만나고 있었다. 밤에는 사또를, 낮에는 내관을. 그 누구도 상대방의 존재를 몰랐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입덧이 시작되었다. 춘향은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임신을 했구나. 그리고 계산해보니 그 시기가 사또를 만난 날과 내관을 만난 날이 겹쳤다. 등골이 오싹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그날 밤 춘향은 비를 맞으며 약방으로 달려갔다. 의녀 월량만이 자신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다음 날 아침 나는 춘향을 깨웠다. 밤새 울다 지쳐 잠든 그녀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다. 일어나시오. 죽 한 그릇 드시오. 춘향은 고개를 저었다. 먹으면 토할 것 같습니다. 입덧. 임신의 가장 확실한 징조. 나는 그녀 곁에 앉았다. 춘향, 솔직히 말해보시오. 정말 아버지를 모르는 게요? 춘향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의녀님, 저는 같은 달에 두 분 모두를 만났습니다. 같은 달? 아니, 더 정확히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같은 주였습니다. 보름 사이에. 나는 숨을 들이켰다. 사또님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찾아오셨고 내관어른은 보름마다 한 번씩. 그래서 그달 보름에 내관어른을 만났고 나흘 뒤 사또님을. 마음이 복잡했다. 의학적으로 보면 아이의 아버지는 둘 중 하나였다. 하지만 누구인지 확정할 방법은 없었다. 춘향,
이 아이를 어찌하고 싶으시오? 내 물음에 춘향은 배를 쓰다듬었다. 저는 낳고 싶습니다. 하지만 기생이 아이를 낳으면 압니다. 기방에서 쫓겨나겠지요. 아이와 함께 거리에 나앉겠지요. 춘향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다. 그래도 이 아이만은 지키고 싶습니다. 이 아이는 제 잘못이 아니니까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렇다면 두 남자 중 누군가에게는 말해야 하지 않겠소? 그것이... 춘향은 고개를 떨궜다. 사또님께 말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본처가 계신데 저를 책임질 리 없습니다. 맞는 말이었다. 그럼 내관에게는? 내관 어른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십니다. 만약 제가 임신했다 말하면 당신이 다른 남자와 관계했다는 뜻이 되는구려. 예... 춘향은 얼굴을 감쪽같이 가렸다. 그분은 저를 순결한 여인으로 믿고 계십니다. 기생이지만 오직 자신만을 만난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또님도 만나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차가워졌다. 이것은 단순한 임신이 아니었다. 두 남자를 속인 이중생활, 그리고 그 대가로 찾아온 생명. 의녀님, 춘향이 나를 올려다보았다. 저는 나쁜 여자입니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세상은 그녀를 나쁘다 하겠지. 하지만 춘향의 눈빛을 보니 그녀는 정말로 두 남자 모두를 사랑했던 것 같았다. 춘향, 일단 며칠만 여기 머무시오. 내가 방법을 찾아보리다. 정말 도와주시겠습니까? 의녀는 환자를 외면하지 않소. 춘향은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다. 사또의 권력, 내관의 순수함, 그리고 춘향의 비밀. 이 세 가지가 얽힌 실타래를 어찌 풀어야 할 것인가. 그날 밤 나는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이틀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이틀 후 해질 무렵 약방문이 열렸다. 의녀, 계시오? 나는 그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낮고 건이 있는 목소리. 사또였다. 사또님, 어인일로. 사또는 주위를 살피더니 안으로 들어왔다. 춘향이 여기 있다 들었소.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누가 그리 말씀하셨는지요? 기방 주인이 말했소. 며칠째 보이지 않는다고. 아마 의녀를 찾아갔을 거라 하더이다. 사또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춘향이 임신을 했소?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사또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그러하옵니다. 내 아이요? 춘향이 그리 말씀하셨나이다. 사또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를 어쩐다. 그는 방안을 서성이기 시작했다. 손은 등 뒤로 깍지를 낀 채. 의녀, 솔직히 말하시오. 내 아이가 확실하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춘향 그 계집, 다른 남자는 없소? 그것은 제가 알 수 없는 일이옵니다. 사또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게는 본처가 있소. 어린 자식들도 있소. 이 일이 알려지면 알고 있나이다. 관직을 잃을 수도 있소. 아니, 그보다 더한 벌을 받을 수도. 사또는 품에서 주머니를 꺼냈다. 묵직한 소리와 함께 은자가 쏟아졌다. 이 아이를 지워주시오. 나는 그 돈을 바라보았다. 은여, 이것이면 춘향도 한동안 편히 지낼 수 있을게요. 아이만 없앤다면. 사또님?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낙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옵니다. 춘향이 죽을 수도. 그래도 해야어. 사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비밀이 새어나가면 나뿐 아니라 춘향도 당신도 무사하지 못하오. 그 순간 뒷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춘향이 모든 것을 듣고 있었던 것이다. 사또님. 춘향이 나타났다. 창백한 얼굴로. 춘향. 사또는 당황했다. 사또님을 저를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아이를 그저 지우라 하십니까? 춘향의 목소리가 떨렸다. 춘향, 이해하시오. 나도 어쩔 수 없소. 매 처지를 알고 있습니다. 춘향은 고개를 숙였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사또님께는 본처가 계시다는 것, 저는 그저 놀잇감일 뿐이라는 것. 춘향, 이제 가보십시오. 다시는 저를 찾지 마십시오. 사또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은자를 바닥에 내던지고 나가버렸다. 문이 닫혔다. 춘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괜찮소이다, 춘향.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사흘 후 또 다른 방문객이 찾아왔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궁궐의 관복을 입은 남자, 내관이었다. 은녀님, 춘향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는 급한 듯 말했다. 귀방에서 춘향이 사라졌다 들었습니다. 혹시 아픈 것은 아닙니까? 나는 춘향을 불렀다. 내관 어른. 춘향이 나타나자 내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요.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하지만 춘향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춘향, 무슨 일이오? 한참을 망설이던 춘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관 어른, 저는... 예, 말씀하시오. 임신을 했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했다. 내관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 무엇이라 하셨소? 임신을 했습니다. 내관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것이 정말이요? 예. 하지만 나는 내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오. 당신도 알지 않소? 춘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내관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배신감, 슬픔, 혼란, 온갖 감정이 교차했다. 그럼 다른 남자가... 내관 어른, 누구요? 누구의 아이요? 춘향은 울금을 터뜨렸다. 나는 두 사람 사이에 섰다. 일단 진정하십시오. 앉으시지요. 내관은 비틀거리며 앉았다. 그리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은녀님, 예. 저에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나중에 춘향과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주십시오. 오늘은 아니어도. 그리 하겠나이다. 내관은 일어섰다. 춘향을 한번 보고 그리고 돌아섰다. 춘향,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소. 다만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떠났다. 춘향은 그 자리에 무너졌다. 은효님, 저는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느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에. 그날 밤 나는 홀로 약방에 앉아 있었다. 춘향은 뒤란에서 잠들었고 세상은 고요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 은현님, 저 좀 뵙겠습니다. 내관이었다. 나는 문을 열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시오? 춘향은 잠들었습니까? 그러하오이다. 다행입니다. 사실 은현님께만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내관은 주위를 살피더니 안으로 들어왔다. 은현님.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완전한 내관이 아닙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린 시절 궁에 들어올 때 거세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내관은 고개를 숙였다. 불완전한 거세였습니다. 집도한 의원이 술에 취해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합니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 말씀은? 예,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입니다. 온 몸이 얼어붙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알려지면 저는 죽습니다. 거짓 내관으로. 그런데 왜 저에게? 춘향의 아이가. 내관은 눈을 감았다. 제 아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춘향이 임신했을 때 내관은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모른 척했던 것이다. 그럼 춘향에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비밀이 새어나가면. 알고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은현님,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오. 춘향의 아이가 누구의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맥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아이가 태어나면 알 수 있을지도 모르나이다. 생김새나. 내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는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사또께서는. 압니다. 그 양반은 아이를 지우라 했지요. 어찌하셨습니까? 춘향의 눈빛을 보면 압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관은 일어섰다. 은현님, 제 아이든 아니든 저는 춘향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도. 진심이십니까? 예, 저는 춘향을 사랑합니다. 그는 떠났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사흘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사또가 다시 찾아온 것이다. 은여, 춘향의 아이를 지웠소? 아직이라니. 내가 은자를 두고 가지 않았소. 사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소리에 춘향이 뒤란에서 나왔다. 사또님. 춘향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저는 이 아이를 지우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이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사또님의 것이 아닙니다. 사또의 얼굴이 붉어졌다. 네가 감히. 그때였다. 문이 열리고 내관이 들어왔다. 무슨 소란이오? 사또와 내관이 마주쳤다. 세상이 멈춘 듯했다. 당신은 궁의 내관이 아니시오? 그러하오. 여기는 무슨 일로? 내관은 춘향을 바라보았다. 저는 춘향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또는 비웃었다. 내관 주제의 여자를 사랑한다? 우습구려. 내관이라도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 그럼 춘향의 뱃속 아이를 키울 수 있겠어? 당신의 아이도 아닐 텐데. 내관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피가 중요합니까? 사랑이 중요합니까? 사또는 말문이 막혔다. 저는 춘향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도. 그것이 누구의 핏줄이든. 춘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솥다는 코웃음을 찼다. 좋소. 기생관, 내관,
어울리는 한 쌍이구려. 마음대로 하시오. 사또는 돌아서 나갔다. 문이 닫혔다. 춘향과 내관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내관어른 정말 괜찮으십니까? 춘향. 내건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나는 당신이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소. 당신도 살아야 했을 테니 기생으로서. 내관은 춘향의 손을 잡았다. 이제 그만 우시오. 우리 함께 이 아이를 키웁시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 두 사람을 지켜주겠다고. 그리고 그러려면 진실을 숨겨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춘향의 맥을 다시 짚었다. 그리고 알았다. 의학적으로 임신 시기를 계산해보면 이 아이는 10중 8구 사또의 아이였다. 하지만 나는 입을 열었다. 내관어른, 예, 은녀님. 이 아이는 당신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짓말이었다. 내관의 눈이 커졌다. 정말입니까? 확신할 수는 없으나 임신 시기를 보면. 춘향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서 나는 읽었다. 은녀님, 그것이 정말입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또 하나의 거짓말. 하지만 이것이 이 두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한 달이 흘렀다. 춘향은 내 약방에 머물며 몸조리를 했다. 배는 점점 불러왔고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내관은 매일같이 찾아왔다. 춘향, 오늘은 좀 어떠하오? 괜찮습니다. 은녀님께서 약을 잘 지어주셔서 다행이요. 내관은 정성스레 과일을 깎아주고 춘향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내가 한 일이 옳았을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어느 날 내관이 나를 따로 불렀다. 은녀님, 예, 저는 결심했습니다. 무엇을 말이오? 춘향과 함께 한양을 떠나려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강 건너 외딴 마을에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 궁의 일은 그만두고 내관직을 버리시겠다는 말씀이요. 예, 이제는 춘향과 아이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제가 가진 재산이 얼마 되지 않으나 농사를 지으며 살 수는 있을 것입니다. 춘향은 아오. 아직 말하지 못했습니다. 놀랄까봐요. 나는 미소 지었다. 춘향을 불러오시오. 함께 이야기합시다. 잠시 후 셋이 둘러앉았다. 춘향, 내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와 함께 한양을 떠나주겠소. 춘향은 눈을 크게 떴다. 무슨... 한강 건너에 우리만의 집을 마련했소. 작지만 따뜻한 곳이오. 하지만 내관 어른은 궁의 일이 그만두었소. 춘향은 믿을 수 없는 표정이었다. 저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리신다고요? 버리는 것이 아니오. 얻는 것이오. 내관은 춘향의 배를 바라보았다. 당신과 이 아이, 그것이면 충분하오. 춘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내관 어른, 앞으로는 내관이라고 부르지 마시오. 그냥 이름을 불러주시오. 내관 어른, 그래요. 그렇게 불러주시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나는 조용히 자리를 떴다. 며칠 후 춘향과 민수는 약방을 떠났다. 은녀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춘향이 내 손을 잡았다. 은녀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천만에요. 건강히 아이를 낳으시오.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기다리고 있어. 민수도 깊이 인사했다. 은녀님의 음에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두 분이 행복하시면 그것으로 족하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어갔다. 작은 보따리 하나만 메고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저들은 행복할 것이다. 그날 저녁 사또가 마지막으로 찾아왔다. 은여, 춘향은 어디 갔소? 떠났나이다. 어디로? 모릅니다. 그저 한양을 떠난다 했을 뿐이오. 사또는 혀를 찼다. 그래, 그것이 나았겠지. 아이는 지웠나이다. 거짓말이었다. 사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오. 그럼 이제 내 걱정은 끝났구려. 그는 품에서 또 은자를 꺼냈다. 쓰고 비오. 입단속 부탁하오. 나는 그 돈을 받았다. 사또가 떠나자 나는 그 은자를 보자기에 쌌다. 이것은 춘향에게 전하리라.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할 테니. 그렇게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다. 사또는 춘향이 아이를 지었다 믿고 춘향과 민수는 함께 새 삶을 시작하고, 그리고 나는 진실을 가슴에 묻었다. 하지만 한 가지, 나만 아는 비밀이 있었다. 그것은 3년이 흘렀다. 어느 봄날 나는 한강을 건넜다. 춘향과 내관을 찾아가는 길이었다. 작은 초가집. 마당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저기 누가 와요? 문이 열리고 춘향이 나왔다. 의녀님.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얼굴이었다. 기생의 화려함은 사라졌지만 어머니의 따뜻함이 가득했다. 잘 지내셨어? 예, 의녀님 덕분에. 마당에서 아이가 뛰어나왔다. 3살배기 사내아이. 해맑게 웃으며 내 치마폭을 잡았다. 안녕하세요? 나는 아이를 안아 올렸다. 그리고 보았다. 아이의 얼굴을. 내 심장이 철렁했다. 아이는 사또를 닮았다. 짙은 눈썹, 오똑한 코. 그 얼굴 생김새가 사또와 똑같았다. 내관이 밖에서 들어왔다. 의녀님, 오셨습니까? 그는 아이를 받아 안았다.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예, 건강하게 잘 자랐구려. 내관은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나 다정했다. 이 아이가 제 삶의 전부입니다. 춘향도 옆에서 행복하게 웃었다. 의녀님, 저희 집에서 점심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아니요, 괜찮소. 그저 잠깐 들렀을 뿐. 나는 품에서 보자기를 꺼냈다. 사또에게서 받은 은자였다. 이것은 아이를 위해 쓰시오. 은효님, 이미 너무 많이 받았는데. 받으시오. 내겐 필요 없는 것이니. 춘향은 눈물을 글썽이며 받았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건강하게 자라거라. 그리고 돌아섰다. 의녀님! 내관이 불렀다. 예? 혹시 이 아이가 정말 제 아이가 맞습니까? 내 심장이 멎었다. 내관은 알고 있었던 것일까?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관 어른, 예, 피가 중요합니까? 사랑이 중요합니까? 내관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빙그레 웃었다. 그렇지요. 사랑이 중요하지요. 그럼 되지 않았소? 내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나는 그 집을 떠났다. 한강을 건너며 생각했다. 나는 거짓말을 했다. 춘향의 아이는 10중 8구 사또의 아이였다. 의학적으로 임신 시기를 계산하면 명백했다. 하지만 나는 내관의 아이라 말했다. 왜? 진실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니까. 춘향은 내관을 더 사랑했고 내관은 진심으로 춘향을 원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피가 아니라 사랑이니까. 사또는 아이를 버렸다. 내관은 아이를 선택했다. 그렇다면 진짜 아버지는 누구인가?
나는 뒤돌아보았다. 저 멀리 작은 집 마당에서 내관이 아이를 어깨에 태우고 춤을 추고 있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저것이 답이다. 당신이라면 어찌 했겠는가? 진실을 말해 모두를 불행하게 할 것인가? 거짓으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것인가? 나는 선택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다. 오늘도 약방 문을 열며 나는 다짐한다. 때로는 진실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월향의 약방은 내일도 문을 엽니다. 한양 뒷골목, 이 작은 약방에는 오늘도 누군가의 비밀이 찾아올 것입니다.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마음을, 때로는 운명을 고치기도 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월향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춘향의 선택, 내관의 사랑, 아니면 월향의 거짓말?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